나는 한때 모든 것을 바쳐 일하는 게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무너진 건 그날 아침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다. 내 손에 쥔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가 마치 쓰레기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김지은 씨, 이제 이건 유 회장의 아들 유민준 씨가 맡아요. 당신은 다른 일로 이동하세요. 사장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쏟아부은 피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나일까?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그 검은 분노가.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5년 전 서울의 번잡한 IT 회사 넥스트웨이브에 입사했을 때였다. 나는 지방 출신의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지은아, 내가 잘 되면 우리도 잘 살아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입사 면접에서 사장님은 내 눈빛을 보며 혈정적이네요. 우리 회사에 딱 맞아요 라고 하셨다. 그날부터 나는 24시간이 모자랐다.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회사의 야심찬 대형 사업이었다. AI 기반의 물류 최적화 시스템. 성공하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나는 주니어 개발자로 배정됐고 그날부터 내 삶은 코드와 데이터로 물들었다. 처음엔 순수했다. 팀장님의 지시대로 밤을 새워 버그를 고치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앉아 알고리즘을 다듬었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프로젝트가 살아났어. 팀원들의 칭찬이 기뻤다. 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났다. 회사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굴러갔다. 그중 유 회장은 최대 주주였다. 그의 아들 유민주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막 입사한 신입. 그런데 그 녀석은 매일 늦게 출근하고 커피숍에서 시간을 때우는 게 일상이었다. 나는 그런 민준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런 놈이 왜 여기 있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묵묵히 일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무기였으니까.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아틀라스는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내 손으로 만든 코어 엔진은 완벽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99%의 정확도를 보였다. 팀 회의에서 나는 항상 자료를 준비해 발표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효율이 20% 올라갑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느라 애썼다. 그런데 민주는? 그는 그냥 앉아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장님은 민준을 보며 웃었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왜 항상 뒤에서 일해야 할까? 왜 내 노고는 보이지 않을까? 밤에 집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참아.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그러나 인정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모욕이 쌓였다. 한 번은 야근 후 피곤해 지쳐 복도에서 졸았는데 민준이 지나가다 야, 청소부 아줌마처럼 보이네 라고 비아냥거렸다. 팀원들은 웃었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또 다른 날 프로젝트 데모에서 내 발표를 민준이 가로챘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사장님 앞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증거. 내 노트북에 있지만
그걸 꺼내면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이 될 터였다.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며 속으로 외쳤다. 왜 나만 이렇게 부모님께 전화해 잘 지내? 라는 물음에 바빠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3년째 되던 해, 나는 완전히 지쳤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위궤양이 생겼다. 병원에서 의사는 스트레스예요. 쉬세요 라고 했지만 쉬는 건 사치였다. 아틀라스의 베타 버전이 출시될 무렵 나는 모든 코드를 마무리 지었다. 이제 성공이야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그날 그 회의실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사장님의 말, 아틀라스는 이제 민준 씨가 리드해요. 지은 씨는 지원 역할로 민준은 웃었다. 지은 누나, 고마워요. 내 자료가 도움이 됐어. 그 누나라는 호칭이 마치 하녀를 부르는 듯 했다. 나는 보고서를 떨어뜨렸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알겠습니다. 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3년의 나날이 스치고 지나갔다. 밤샘, 주말 근무, 가족 모임 포기. 모든 게 헛수고였다. 왜? 유 회장의 아들 때문?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아니, 새로 태어났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아틀라스의 소스 코드를 열었다. 내 손으로 만든 이 괴물이 이제 그놈의 것이 됐다. 하지만 나는 백업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로그, 모든 변경 이력. 나는 계획을 세웠다.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었다. 먼저 나는 HR에 휴가를 신청했다. 건강 문제로요. 사장님은 알았어. 쉬어라고 했다. 그 틈에 나는 민준의 약점을 파헤쳤다. 회사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그의 이메일을 훔쳐봤다. 불법.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해외 유학 중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 게다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흔적. 이걸로 시작하자. 다음 날 나는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유 회장에게. 첨부 파일엔 민준의 증거가 들어 있었다. 귀하의 아들이 회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간단했다. 유 회장은 곧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민준은 호출됐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커피숍에서 그놈이 울며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틀라스의 코드를 살짝 손봤다. 민준이 인계받은 버전에 미세한 버그를 심었다. 출시 후 시스템이 고장 날 때마다 그의 탓이 될 터였다. 민준 씨 실수로요. 팀원들이 수근거렸다. 그는 밤을 새워 고치려 애썼지만 내 코드는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의 자존심이 깎여갔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민준은 변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출근이 늦어졌다. 사장님은 민준아, 정신 차려라고 호통쳤다. 유 회장은 아들을 압박했다. 내가 망치면 회사도 끝이야. 그 압박이 민준을 갉아먹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처음으로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엔 공허함이 있었다. 이 복수가 나를 자유롭게 할까? 밤에 꿈을 꿨다. 3년 전에 나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그 여자가 사라진 꿈 깨어나면 가슴이 아팠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거야.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나는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넥스트웨이브 투자자 아들 특혜 논란 기사가 터졌다. 주가가 흔들렸다. 유 회장은 분노했다. 민주는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병원에서 나온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놈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사무실 밖에서. 지은 누나.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봤다. 누나. 이제 와서. 그는 무릎 꿇었다. 프로젝트 돌려줄게. 내 거야. 제발.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흔들렸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텅 비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톡 건드렸다. 늦었어. 그리고 등을 돌렸다. 회사에 사표를 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사장님은 지은 씨, 왜?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했다. 엄마, 나 그만둘게. 이제 내 인생 살게. 우 목소리가 떨렸다. 자유였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상처투성이었다. 아틀라스는 결국 실패했다. 민주는 회사를 떠났고 유 회장은 주식을 팔아 도망쳤다. 사장님은 자책하며 은퇴했다. 그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다.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때론 웃고, 때론 울지만 적어도 진짜 나다. 이제 거울을 볼 때 그 3년의 그림자가 희미해진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복수는 나를 구원했지만 동시에 파괴했다.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냥 떠날까? 아니면 다시 싸울까? 그 질문이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 나는 한때 모든 것을 바쳐 일하는 게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무너진 건 그날 아침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다. 내 손에 쥔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가 마치 쓰레기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김지은 씨, 이제 이건 유 회장의 아들 유민준 씨가 맡아요. 당신은 다른 일로 이동하세요. 사장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쏟아부은 피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나일까?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그 검은 분노가.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5년 전 서울의 번잡한 IT 회사 넥스트웨이브에 입사했을 때였다. 나는 지방 출신의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지은아, 내가 잘 되면 우리도 잘 살아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입사 면접에서 사장님은 내 눈빛을 보며 혈정적이네요. 우리 회사에 딱 맞아요 라고 하셨다. 그날부터 나는 24시간이 모자랐다. 아틀라스 프로젝트는 회사의 야심찬 대형 사업이었다. AI 기반의 물류 최적화 시스템. 성공하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나는 주니어 개발자로 배정됐고 그날부터 내 삶은 코드와 데이터로 물들었다. 처음엔 순수했다. 팀장님의 지시대로 밤을 새워 버그를 고치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앉아 알고리즘을 다듬었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프로젝트가 살아났어. 팀원들의 칭찬이 기뻤다. 하지만 곧 현실이 드러났다. 회사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굴러갔다. 그중 유 회장은 최대 주주였다. 그의 아들 유민주는 해외 유학을 마치고 막 입사한 신입. 그런데 그 녀석은 매일 늦게 출근하고 커피숍에서 시간을 때우는 게 일상이었다. 나는 그런 민준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런 놈이 왜 여기 있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묵묵히 일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무기였으니까.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아틀라스는 점점 형태를 갖춰갔다. 내 손으로 만든 코어 엔진은 완벽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99%의 정확도를 보였다. 팀 회의에서 나는 항상 자료를 준비해 발표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효율이 20% 올라갑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느라 애썼다. 그런데 민주는? 그는 그냥 앉아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장님은 민준을 보며 웃었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왜 항상 뒤에서 일해야 할까? 왜 내 노고는 보이지 않을까? 밤에 집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참아.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그러나 인정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모욕이 쌓였다. 한 번은 야근 후 피곤해 지쳐 복도에서 졸았는데 민준이 지나가다 야, 청소부 아줌마처럼 보이네 라고 비아냥거렸다. 팀원들은 웃었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또 다른 날 프로젝트 데모에서 내 발표를 민준이 가로챘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사장님 앞에서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증거. 내 노트북에 있지만 그걸 꺼내면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이 될 터였다.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며 속으로 외쳤다. 왜 나만 이렇게 부모님께 전화해 잘 지내? 라는 물음에 바빠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3년째 되던 해, 나는 완전히 지쳤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위궤양이 생겼다. 병원에서 의사는 스트레스예요. 쉬세요 라고 했지만 쉬는 건 사치였다. 아틀라스의 베타 버전이 출시될 무렵 나는 모든 코드를 마무리 지었다. 이제 성공이야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그날 그 회의실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사장님의 말, 아틀라스는 이제 민준 씨가 리드해요. 지은 씨는 지원 역할로 민준은 웃었다. 지은 누나, 고마워요. 내 자료가 도움이 됐어. 그 누나라는 호칭이 마치 하녀를 부르는 듯 했다. 나는 보고서를 떨어뜨렸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알겠습니다. 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3년의 나날이 스치고 지나갔다. 밤샘, 주말 근무, 가족 모임 포기. 모든 게 헛수고였다. 왜? 유 회장의 아들 때문?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아니, 새로 태어났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아틀라스의 소스 코드를 열었다. 내 손으로 만든 이 괴물이 이제 그놈의 것이 됐다.
하지만 나는 백업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로그, 모든 변경 이력. 나는 계획을 세웠다.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었다. 먼저 나는 HR에 휴가를 신청했다. 건강 문제로요. 사장님은 알았어. 쉬어라고 했다. 그 틈에 나는 민준의 약점을 파헤쳤다. 회사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그의 이메일을 훔쳐봤다. 불법.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해외 유학 중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 게다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흔적. 이걸로 시작하자. 다음 날 나는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유 회장에게. 첨부 파일엔 민준의 증거가 들어 있었다. 귀하의 아들이 회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간단했다. 유 회장은 곧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민준은 호출됐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커피숍에서 그놈이 울며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틀라스의 코드를 살짝 손봤다. 민준이 인계받은 버전에 미세한 버그를 심었다. 출시 후 시스템이 고장 날 때마다 그의 탓이 될 터였다. 민준 씨 실수로요. 팀원들이 수근거렸다. 그는 밤을 새워 고치려 애썼지만 내 코드는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의 자존심이 깎여갔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민준은 변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출근이 늦어졌다. 사장님은 민준아, 정신 차려라고 호통쳤다. 유 회장은 아들을 압박했다. 내가 망치면 회사도 끝이야. 그 압박이 민준을 갉아먹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처음으로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엔 공허함이 있었다. 이 복수가 나를 자유롭게 할까? 밤에 꿈을 꿨다. 3년 전에 나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그 여자가 사라진 꿈 깨어나면 가슴이 아팠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거야.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나는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넥스트웨이브 투자자 아들 특혜 논란 기사가 터졌다. 주가가 흔들렸다. 유 회장은 분노했다. 민준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병원에서 나온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놈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사무실 밖에서. 지은 누나.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봤다. 누나. 이제 와서 그는 무릎 꿇었다. 프로젝트 돌려줄게. 내 거야. 제발.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흔들렸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텅 비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톡 건드렸다. 늦었어. 그리고 등을 돌렸다. 회사에 사표를 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사장님은 지은 씨, 왜?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했다. 엄마, 나 그만둘게. 이제 내 인생 살게. 우 목소리가 떨렸다. 자유였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상처투성이었다. 아틀라스는 결국 실패했다. 민준은 회사를 떠났고 유 회장은 주식을 팔아 도망쳤다. 사장님은 자책하며 은퇴했다. 그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다.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때론 웃고, 때론 울지만 적어도 진짜 나다. 이제 거울을 볼 때 그 3년의 그림자가 희미해진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복수는 나를 구원했지만 동시에 파괴했다.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냥 떠날까? 아니면 다시 싸울까? 그 질문이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